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 또 한 번의 승리, 또 한 번의 득점에 도전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경기 토트넘을 이기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경기를 앞둔 최신 상황 그리고 주요 기록과 전술적인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풀럼과의 9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만 통산 50호 골을 기록하며 이 경기장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역사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팰리스와의 경기는 원정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전 무대인데요. 우선 양 팀의 최근 성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 무패를 달리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트넘이 9전 7승 2무 20골을 넣고 있고 8골밖에 내주지 않는 골득실차 플러스 12인데요.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3승 3무 3패, 승무패가 고르게 포진되어 있는데 9경기에서 7골밖에 넣지 못한 정도로 득점력이 아쉽고 또 11골이나 허용하면서 수비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치른 6경기 중에 승리가 한 번밖에 없는데 맨유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였어요. 맨유가 최근 워낙 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방인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최근 팰리스가 홈에서 치른 2경기 풀럼전,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모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풀럼과 노팅엄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은 충분히 이 팰리스 원정에서 실점하지 않으면서 득점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한 부분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에 있었던 9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에 무려 0대4의 참패를 당했어요. 지금 토트넘의 기세는 어떻게 보면 뉴캐슬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팰리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게다가 홈에서 경기하면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경기하기 어렵잖아요. 더 큰 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3연승을 달리고 있죠. 또 풀럼과의 경기 2대0으로 이겼지만 더 큰 스코어로 이길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일단 팰리스가 뉴캐슬과의 경기 4골을 어떻게 내줬는지를 살펴보면 이 4골을 내주는 과정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과 맞아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 4분 만에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센터백 셰어가 길게 오른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을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가 올라가서 논스톱 패스를 배후로 찔러 넣어줬고 이 패스를 또 머피가 침투해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머피의 슈팅이 조금 원더골 성향의 기가 막힌 쉽지 않은 터치이긴 했지만 센터백 라인에서 바로 공격 라인으로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것 로메로와 판더펜도 충분히 많이 시도하는 플레이고 또 측면에서 포로도 이렇게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어시스트하는 플레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플레이는 충분히 토트넘도 로메로, 포로, 손흥민을 통한 조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골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44분에는 머피의 크로스를 배후에 빠져들던 앤서니 고든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했었는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반대 공간을 보고 전환하는 이런 공간 패스를 토트넘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루세스키가 이 위치에 뛸 때는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꺾어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침투해주는 패스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사이드에서 우도기가 침투해주면 그 선수에게 딸려 들어가면서 메디슨이 침투하면 그 선수에게 딸려 들어가면서 혹은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면 그 선수에게 딸려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 장면도 문전 근거리에 3명의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고든이 순간적으로 프리가 됐거든요. 이런 플레이들, 이런 팰리스의 수비적인 허점들은 충분히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이 전반전에만 3대0을 만들었거든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도 후방에 내려가 있던 트리피어의 롱볼을 게히 선수가 커버하려다가 전방 압박에 휘둘리면서 공을 흘리고 말았고 이 흘린 공을 롱스테프가 빼앗아내서 득점하는 쇼트 카운터가 나왔어요. 토트넘의 올 시즌 최대 장점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바로 이 쇼트 카운터 프레스, 개겐 프레싱이잖아요. 롱패스가 상대에게 차단되긴 했지만 토트넘도 역시 롱패스나 빠른 패스, 직선적인 패스를 시도했을 때 상대가 공을 따내면 오히려 거기서 강하게 압박해서 빼앗아내고 즉시 공격하는 패턴을 많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마크 게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센터백을 직접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 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토트넘도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3대 0까지 몰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팰리스도 많이 공격을 나왔는데요. 이 공격을 하다가 뒷공간을 내주다 보니까 신속한 역습으로 인해서 66분에 한 골을 더 내줬던 겁니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오른쪽 사이드에서 머피가 이어받아 반대편 배우로 침투하는 칼럼 윌슨을 위해 감각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칼럼 윌슨이 빠져들어와서 골키퍼를 앞에 두고 침착한 마무리 슈팅을 통해서 4대 0을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들 역시 또한 토트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상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팰리스가 선제골을 일찍 내주고 경기를 끌려가게 되면 홈 경기니까 덜 먹고 끝내자 이렇게는 경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비슷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 치고 들어오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윌슨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뛰어나고, 또 이런 패스들, 머피 같은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비수마 선수 같은 경우 미드필드를 장악할 수 있는 선수인데, 경고 누적 퇴장으로 풀럼전을 빠졌잖아요. 대표팀 경기 이후 꾸준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풀핏으로 아주 충전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토트넘이 뉴캐슬보다 큰 점수차로 팰리스를 이기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팰리스 원정, 바로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4대 0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23년 5월에 있었던 토트넘의 홈 경기도 1대 0으로 이기면서 지난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무실점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28전 17승 7무 4패로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요. 최근 6경기 중에 패배가 한 번밖에 없고 4번이나 승리할 정도로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토트넘이 팰리스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반가운 상대인데요.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데뷔골을 팰리스를 상대로 넣었고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무려 50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골이 토트넘의 개장 첫 공식 경기인 팰리스전에 나왔습니다. 그 골의 주인공 손흥민 선수였고요. 손흥민 선수 역대 15번 팰리스를 만나서 12승 2무 1패로 한 번밖에 지지 않았는데, 이 한 번의 패배는 FA컵이고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기록으로 보자면 14전 12승 2무로 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7득점 2도움으로 무려 9개의 공격 포인트를 팰리스를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세를 보자면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이동한 이후 9번 공격수로 뛴 이후의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경기당 한 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막 초반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고, 이때도 팀플레이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골이 안 터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9월 2일 번리와의 원정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그 뒤에 아스널전 멀티골, 리버풀전 선제골, 풀럼전 1골 1도움까지 무려 7득점 1도움의 8개의 공격 포인트가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나왔습니다. 스트라이커 손흥민은 지금 호날두급의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무자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경기당 한 골 기세가 팰리스와의 경기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은 것이죠. 사실 팰리스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돌풍의 팀이었어요. 비에이라 감독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호지슨 감독이 중도 부임해서 팀을 구했을 때도 탄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공격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이 있었어요. 마이클 올리세의 슈팅력이라든지 에베레체 에제의 돌파력이라든지 이런 측면 선수들의 득점력과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팰리스의 공격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게다가 제프리 슐럽까지도 현재 부상 문제로 토트넘과의 경기 출전 여부에 물음표가 떠있는 상황이고요. 골키퍼 딘 핸더슨도 부상이기 때문에 뛸 수 없어서 뎁스의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도 사르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비수마가 뛸 수 있고 호이비에르의 경기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사르가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겠지만 설사 못 뛴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크게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고요. 벤탄쿠르도 몸 상태를 다 회복하고 출전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예상 명단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히샬리송이 왼쪽, 최전방에 손흥민, 오른쪽에 쿨루셉스키가 공격 트리오를 구성하고요.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비수마와 사르, 포백라인 우도기, 판더벤,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구성하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말씀드린 대로 에제와 올리셰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장신 공격수 마테타, 스트라이커 에두아르, 그리고 아유 선수를 비대칭 스리톱으로 배치할 것 같은데, 마테타와 에두아르, 아유도 만만치 않은 선수이긴 하지만 혼자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지원이 필요한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고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속도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닌데다가 토트넘이 라인을 높이더라도 로메로와 판더벤이 워낙 빠르게 배우를 커버하다 보니까 팰리스를 상대로 충분히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사, 두쿠레, 레르마 이 선수들도 역시 잘 뛰는 선수들이지만 창의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창의성의 측면에서도 팰리스는 분명히 이 부상 자원들로 인해서 위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게히와 안데르센 좋은 센터백들이긴 해요. 모두 토트넘과 연결된 적이 있는 센터백들이긴 한데 안데르센도 공격력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선수고 게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뉴캐슬전에 실수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심리적인 부담도 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빠른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많은 공격 숫자를 두고 있는 토트넘의 전방위적인 융단 폭격을 당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도 상대의 카운터 어택을 막는 것인데 토트넘이 공을 많이 소유하긴 하지만 상대 지역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카운터 프레스를 가하잖아요.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축구를 하면서도 카운터 어택이 가능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팰리스를 공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약점을 기록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토트넘은 강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만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상대의 공격 기회를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팰리스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토트넘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약점이 공중전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테타를 잘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팰리스의 공격력이 좋지 않고 수비력도 그렇게 강력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팰리스를 2대0으로 쉽게 제압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무엇보다 팰리스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0대4 완패를 당했던 것으로 인해 큰 타격과 내상을 입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0대4 패배가 또한 최근 팰리스가 리그 5경기 중에 홈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던 홈에서의 부진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풀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10라운드 일정을 또 가장 먼저 치른다는 점은 오히려 선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선두를 지켜놓고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토트넘은 이미 지난 시즌에 이 팰리스 원정에서 승리를 4대0 대승으로 거두면서 사실은 팰리스와의 이전 4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왔던 안 좋은 흐름을 끊어냈거든요. 현재 토트넘은 경기장의 모든 영역, 전 포지션에 걸쳐서 견고하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맨시티가 현재 2위인데 토트넘이 팰리스를 이길 경우에는 승점 차이를 5점으로 늘려놓고 맨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게 돼요. 이런 상황을 보자면 맨시티가 맨유를 못 이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정말 10라운드까지 무패가 이어지고 승리가 이어질 경우 토트넘이 진정한 우승 경쟁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을 보더라도 원정팀 중에서 가장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팀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에요. 토트넘이 팰리스와의 경기 승리 평균 배당률이 1.81배고요. 뉴캐슬이 또 강력한데 뉴캐슬이 울브스 원정 1.74배, 맨시티가 맨유 원정 1.71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1점대 배당률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전력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팰리스의 승리 배당률은 평균적으로 4.28배에 불과하고 무승부도 3.91배로 토트넘의 승리 외에 큰 가망이 없는 경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라운드에 아스널이 셰필드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이 있고 또 맨체스터 더비라고는 하지만 맨유의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맨시티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팰리스와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놔야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는 주말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혼란이 9골, 살라가 7골을 넣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7골이잖아요. 이번 경기 득점을 추가하고 멀티 득점까지 한다면 리그 1위에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득점 1위까지 올라가서 득점왕과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버풀도 사실 노팅엄을 만나고 노팅엄이 충분히 리버풀이 잡을 수 있는 팀이고 살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니까 이번 팰리스전까지 조금만 욕심을 내고 대승을 거두고 또 손흥민 선수도 득점을 노리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